우아한 여사님들을 위한 품격 있는 썰 들려드릴게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개선이로 도와준 일인데 나중에 보면 괜히 서운해지더라고요. 제가 동서한테 도와준 일 때문에 몇 년째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10년 전쯤이었나요? 동서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여유자금이 좀 있었거든요. 남편하고 의논해서 동서한테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이자이기도 전혀 없었고 그냥 형제간의 어려운 상황이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동서도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금방 갚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동서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그 동네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지하철도 들어오고 대형마트도 생기면서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죠.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동선의 아파트가 지금은 8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4억으로 산 집이 8억이 됐으니 저도 모르게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빌려준 5천만 원으로 동서가 얼마나 큰 차익을 본 건지. 물론 그동안 동서는 성실하게 원금을 갚아나갔어요. 지금은 거의 다 갚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돈으로 번 시세 차익인데 이자라도 조금 받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시중 은행 이자만 쳐도 꽤 되는데 형제간이라고 너무 무조건 봐준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요즘은 동서 얼굴 볼 때마다 좀 거북하고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어제는 시어머니 생신 모임에서 동서가 새로 산 외제차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 아직도 국산차를 타는데 순간 제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했으면 저도 이만큼은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동서가 자랑하듯 보여준 외제차 키를 보면서 자꾸 속이 쓰리고 결국 남편한테 제 마음을 털어놨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 부부가 우리 돈으로 이렇게 큰 재미를 봤는데 고마운 기색조차 없다며 서운해했어요. 한마디로 배가 아픈 거겠죠. 그러다 며칠 뒤 막내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선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면서 형님네 축의금 300만 원씩 내자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번 시세 차익 예외제차에 이제는 결혼식 축의금까지. 남편도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속풀이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동생 부부 돕느라 우리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서운하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서네가 그동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업 실패로 카드빚이 수억이라고. 외제차도 알고 보니 리스였고 매달 이자 갚느라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사업 망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타던 차 중고로 팔았고 아파트 시세는 올랐지만 이미 담보대출이 잔뜩 걸려 있어서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가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있었다니. 동서는 체면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그제서야 동서가 요즘 부쩍 야위어 보였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동서한테 온 카톡을 다시 봤어요.
몇 달 전에 보낸 메시지였는데, 형님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한마디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보낸 건지. 그런데 갑자기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인데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형님, 죄송한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한밤중이었지만 동서를 만나러 나갔어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서의 모습이 왠지 더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사업 실패 후에 빚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아들 결혼식만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동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 동서의 힘든 사정도 모른 채 속으로만 심술 부렸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형님, 죄송해요. 그동안 빚은 갚았지만 이자도 못 드리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가 한계예요. 아들 결혼식도 걱정이고. 동서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제 눈시울도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도와준 그 돈이 동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힘들게라도 원금을 갚아온 동서의 진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다음 날 남편이 먼저 동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조카 결혼 비용은 걱정 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다고 약속했대요. 동서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 때문에 마음이 어그러질 뻔했던 우리 가족이 오히려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했던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고요. 이제는 동서를 만날 때마다 예전처럼 편한 마음이에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해요. 돈이란 게 참. 관계를 망칠 수도 있지만 진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나 봐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